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눈을 진짜 의심했네요. 인텔이요? 우리가 아는 그 반도체 제왕 인텔이 하루 만에 17%가 빠졌다고요? 이건 거의 뭐 폭락, 아니 그냥 재앙 수준 아닙니까? 제가 알던 인텔은 반도체 제국의 황제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긴급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인텔 인사이드라는 말, 컴퓨터 좀 써봤다 하는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컴퓨터 켤 때마다 들리던 그 멜로디, 우리 눈에 익숙한 그 파란색 로고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휘청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입니다. 마이너스 17%. 숫자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그냥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분석가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적이 그렇게까지 안 좋았던 건가요? 뭐죠? 네. 시장이 패닉에 빠진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단순히 실적이 나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인텔 폭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세 가지를 짚어드릴 텐데요. 첫째는 실적 발표에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 둘째는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텔이 마주하게 될 세 갈래의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인텔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변명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인텔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직접 한 말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즘 AI 때문에 부품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공급을 다 못 맞췄다, 이겁니다. 겉으로만 들으면 뭐 그럴듯한 이유 같아 보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로 두려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세 가지인데요. 첫째, 모두의 뒤통수를 친 충격적인 1분기 실적 전망, 이걸 시장 용어로 가이던스 쇼크라고 하죠. 둘째,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공급망과 제조상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AI 전쟁에서 경쟁자들한테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 있다는 위기감. 이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투매를 불러온 겁니다. 잠깐만요, 분석가님.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제가 아침에 본 뉴스에서는 분명히 인텔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은 완전 딴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진행자님께서 정확히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실적의 역설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표를 한번 보시죠. 인텔이 공식 발표한 4분기 실적표입니다. 맨 아래 EPS, 즉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0.15달러로 예상치를 훌쩍 넘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나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박수 쳐야 할 상황이죠. 하지만 시선을 바로 위로 올려서 revenue, 매출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줄었습니다. 돈은 예상보다 잘 번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전체의 덩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갑옷의 첫 번째 균열이 보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익이 예상보다 거의 2배나 잘 나왔는데 주가가 왜 박살이 나냐고요. 이건 저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식시장은 룸미러가 아니라 전방 카메라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눈은 이미 지나간 4분기 실적이 아니라 바로 앞에 닥칠 1분기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충격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 막대가 방금 끝난 4분기 매출 13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회사가 제시한 다음 1분기 매출 전망치 중간값은 고작 122억 달러예요. 한 분기 만에 매출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그냥 증발할 거라는 예고편을 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지난 석 달이 아니라 앞으로의 석 달에 있다는 것. 월가는 인텔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 집단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벗겨내 보니까 그 안에 썩어가는 과일이 보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암울한 전망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인텔이라는 거인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약점, 그리고 회사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략적 도박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텔의 진짜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현재 인텔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왼쪽이 과거 인텔을 지켜주던 경제적 해자, 즉 철옹성이었습니다. 압도적인 CPU 시장 지배력, 모든 걸 자체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X86이라는 독자적인 생태계까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른쪽이 현재 인텔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새로운 도박입니다. 이제는 직접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TSMC처럼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뒤늦게나마 AI 칩 시장에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도박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분석가님. 여기서 또 모순이 생기는데요. 다른 회사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를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CEO는 우리 것 만들 물량도 부족하다고 실토를 한 거잖아요. 아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의 집 살림을 챙겨주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이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인텔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경고한 공식적인 회사 리스크 목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죠. 치열한 경쟁과 빠른 기술 변화, 제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실패할 위험은 물론이고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 GPU 시장에서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차세대 기술이 실패할 가능성과 최악의 경우 파운드리 사업이 실패하면 경쟁사인 TSMC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명시했어요. 지금 인텔이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서 앞으로 인텔 앞에 놓인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갈림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희망적인 불시나리오, 즉 낙관적인 미래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즉 트리거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개발 중인 새로운 공정 기술을 성공적으로 양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이 모두가 알만한 대형 고객사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인텔의 부활을 인정하고 주가는 폭락 이전 수준을 넘어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최악의 상황, 베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트리거는 지금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제조 수율 문제는 계속되고 파운드리 사업은 변변한 고객 하나 유치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CPU 시장 점유율마저 AMD에게 계속 뺏기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수십, 수백조를 쏟아부은 투자는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되고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베이스 시나리오, 즉 중립적인 미래입니다. 한마디로 지루한 흐름이죠. 제조 부문에서 아주 느리게 조금씩 발전은 하지만 TSMC와 경쟁해서 핵심 고객을 뺏어올 정도는 아닌 상황. 기존 사업은 더 나빠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정체되는 거죠. 이 경우 회사는 망하지는 않겠지만 주가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분석가님, 지금 인텔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탐욕을 부려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섣불리 잡았다가 속만 베이는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미래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텔의 거대한 도박이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면 지금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해드린 수많은 리스크들을 고려할 때 섣부른 탐욕은 위험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투자할 것인지, 즉 우리가 이야기한 그 트리거들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